강릉시 지변동에 위치한 한 카페. 그런데 카페라고 하기엔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저는 강릉에서 바둑이 좋아서 바둑하고 체스를 수집한 거를 전시해 놓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배희선입니다. 바둑은 70년대 말부터 독학으로 이제 배워서 지금은 공인 아마 6단이죠. 한국기원이나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지만은 공인 6단을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전국대회를 우승을 해서 공인 6단을 받은 사람은 현재 저밖에 없어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강릉에서 36년간 어린이 바둑학원을 운영을 했죠. 일평생 바둑과 함께 살아온 배희선 씨. 그런데 어쩌다가 카페 사장님이 된 걸까요? 비밀은 역시 바둑에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36년 동안 이제 어린이들을 학원에서 지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이렇게 체스하고 바둑을 이제 수집한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서부터 공부를 하던 걸 수집을 했으니까 바둑책으로는 1000권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박물관 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카페를 열게 된 거죠. 박물관이자 카페인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한 번 맛본 손님은 또다시 찾는다는 그것의 정체는? 약재가 좋은 약재들만 13가지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끓인 구기 쌍화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제 미숫가루라고 서리태하고 검은 콩하고 넣어서 또 내놓는 미숫가루가 또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 두 가지가 저희 카페의 대표라고 보면 되죠. 비범한 자태를 뽐내는 바둑판. 이곳엔 세계 각국의 바둑판과 체스, 그리고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발품 팔아 얻은 주인공만의 보물들이죠. 제가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수집을 했고요.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구입을 했다가 내놓는 물건들도 제가 수집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 많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죠. 얼핏 보기에도 꽤나 역사가 깊어 보이는 그림들. 난가도라는 그림하고 오로, 산상사호, 금기서화, 중림칠연 이렇게 바둑 고사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다 최소한 150년 이상은 됐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그림이 이제 오로 그림이 있거든요. 오로란 거는 바둑을 이제 비유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까마귀와 백로가 싸우는 거잖아요. 바둑을 이제 오로로 비유를 하면 오로 삼매경에 든다 그래요. 오로 삼매경에 들면은 그만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야외에 갖춘 건 미니 골프장. 골프를 이제 이렇게 미니어처 골프를 퍼팅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골프를 치다가 이렇게 체스나 바둑을 둘 수도 있고 또 체스나 바둑을 두다가 또 골프도 치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뭐 전시된 유물도 구경을 하고 차도 마시고 체스나 바둑도 체험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골프도 즐기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미니어처 골프장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건 어째 모양이 눈에 꽤 익네요. 설마
이 한반도 모양으로 이제 골프 홀을 만든 거는 우리나라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설악산 진부령을 거쳐서 백두산 장문봉까지 우리나라 등줄기를 물을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곳,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한반도 지형으로 골프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놓은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차 한 잔 옆에 놓고 바둑도 즐기고 체스도 경험하고 골프까지 칠 수 있는 일석삼조, 아니다, 전시까지 구경하는 일석사조네요. 사실 강릉은 예로부터 바둑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데요. 율곡 이 선생께서 강릉의 선비들하고 이제 계곡에다가 돌에다가 바둑판을 새겨서 바둑을 두셨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문헌에. 예.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노라 앞장서는 주인공, 바로 유동리 백운골 유상대 바둑판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가 저기에 지금 안내판에 있는 것처럼 율곡 이 선생님께서 1569년도 4월 달에 소금강을 유람을 하실 때 선비들하고 같이 오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바둑돌을 돌바둑판을 새기고 바둑을 두신 곳이거든요. 여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대라고 직접 쓰셔갖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곳이죠. 이렇게 유람을 하시면서 대동을 하신 석공한테 이렇게 이 지금의 바둑판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새겨서 예, 이렇게 풍류를 즐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돌 바둑판, 강릉에는 이처럼 수백 년 된 현장이 여럿이라는데요. 지금 뭐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시, 군 단위로 치면은 강릉은 현재 돌 바둑판, 돌 장기판이 5개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4개예요. 돌 바둑판 2개, 장기판 2개. 그렇게 한 고장에 그렇게 4개가 남아 있는 건 강릉밖에 없죠. 평생 관심을 갖다 보니 베이선 씨에게는 소망이 하나 생겼다네요. 지금 저 안에 보면 체스는 우리나라 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바둑도 사실은 거의 중국이나 일본 쪽 거지 우리나라 그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바둑이나 체스 전시된 전시품을 보시고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바둑판이나 체스를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철들고 나서부턴 오로지 바둑과 함께해온 인생. 베이선 씨는 삶의 희로애락을 바둑에서 배웠습니다. 한 수 한 수 집중하며 두는 바둑처럼 그가 선택한 모든 순간들이 신의 한 수이길 응원합니다. 안 돼. 체스. 너가 도둑하면 안 돼. 사람. 안 돼. 안 돼. 왜 내 손을 거쳐간 식물들은 다 시드는 거지? 어떡하지?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을 찾아온 이곳.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수만 가지의 다육식물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육식물은 생명력이 강한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튼튼하고 잘 자라 초보자가 기르기에도 좋은 식물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다 다육식물인 건가요? 그럼요. 어머, 한눈에 봐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이게 몇 개야? 몇백 개일 때는 시할려 봤는데 네. 1000개가 넘어간 게 숫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포기해버렸어. 그럼 1000개가 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다육식물을 키우게 되신 거잖아요. 그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때는 그게 다육인지 몰랐어. 그렇죠. 잠깐 애기를 하나 갖다가 키웠는데 그게 요월이라. 그게 30년 됐습니다. 집에 너무 많아갖고 우리 신랑이 그냥 가서 뭐 하우스 하나 지어줄 건게 가서 놀아보러라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에 8년 내버렸어. 그럼 처음에는 정체도 모르고 그래갖고 만났는데. 시작했어요. 예. 되게 짜릿한 만남이었네요. 아찔했지다. 그때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는데. 다육식물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고 식물 가운데서도 번식이 잘 되는 편인데요. 방법만 알면 멋지고 다양한 다육식물을 무한대로 만날 수 있으니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네요. 근데 이렇게 다육이들은 너무 예쁜데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진 않나요? 이 물 관리가 너무 쉬운 거라 봄,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달 내지 두 번. 여름하고 겨울에는 단수거든. 이 정도로 쉽게 키운 애기들이 어딨다요. 진짜 다육이가 쉽네. 최고지 아주.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 줄 필요도 물 줄 없고. 필요 없지. 이제 빠져버렸어. 저도 빠져버렸어, 빠져버렸어요. 생명력 강한 이 아이들이 멋진 작품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일명 다육 아트인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육식물을 다듬는 일. 이때 버려지는 잎들도 성장점만 잘 유지하면 다른 흙에 옮겨 심을 수 있으니 정말 기특한 녀석들이죠. 근데 사장님, 제가 문득 자르다가 궁금한 게 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씻어놓은 마사인데요. 일반 다육이를 심을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마사, 굵은 마사가 있는데요. 네. 굵은 마사 같은 경우에는 화분 제일 아래쪽에 배수층에 깔아줄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 가는 마사 같은 경우에는 화분 제일 마지막에 윗단계입니다. 제일 위에 멀칭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관리법을 배웠으니 이제 저를 아트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재미나게 아트 한번 해보시죠. 네. 너무 운치 있게 겨울비도 내리고 다육 아트 하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빗소리가 음악 소리 같죠? 네. 진짜 재밌네요. 와,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준비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이렇게 12월도 가깝고 크리스마스 가까웠으니까 크리스마스 다육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네. 준비물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넬솔과 물을 사용할 때는 넬솔과 물을 2대1로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옆에 우리 여러 종류의 다육이들, 그리고 바닥에 깔 코코치, 그리고 포인트로 줄 크리스마스 이 열매. 열매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반죽이에요. 반죽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반죽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넬솔은 마르면 굳어버리는 흙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 아주 좋은 흙입니다. 이 넬솔과 물을 2대1이라고 그랬죠. 네. 비율을 맞추고 오셔가지고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네요. 그죠? 지금부터 한번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한 흙은 30분 정도 숙성시켜주고요. 화분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코코칩을 깔아준 다음 반죽한 흙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쌓으면 입체감을 살려 더욱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거는 소우렌이라는 액입니다. 소오랭이요? 소후렌. 소후렌이라는 액인데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서 예쁘죠? 네. 이 가운데다가 잡아놓으면 이게 좀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핀셋으로. 핀셋으로 꼽으면 편리는 해요. 네. 근데 중간중간 보다 보면 이 핀셋의 힘 때문에 줄기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를 했답니다. 비장의 무기요? 네. 이거는 산적꽂이에요. 산적꽂이가 산적꽂이야. 비장의 무기인가요? 그럼요. 이걸 꼽아서 길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이 줄기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쉬워요. 먼저 가운데에 보기 좋게 올리세요. 꼽고 이 부분을 내가 소울에는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소울에는 올리세요. 소오랭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소울에는 또 올려보랍니다.
작품의 크기와 식물의 배치를 고려해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다육식물을 심으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다육식물이 한데 모이니 마치 꽃이 핀 듯합니다. 직접 만든 다육아트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서예진 리포터. 그런데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오늘 다육아트에 컨셉이 있다고요? 이제 마무리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이 열매랑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기분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마치긴 아쉬워서 작은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어요. 뭘까? 바로 설마 이것까지? 빠밤! 제가 갑자기 원맨쇼를 해서 깜짝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육이는 어디서든지 잘 자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네. 그래서 설마 여기까지 다육이가 자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 자, 첫 번째. 짠! 어메 이런 걸 준비했어요. 정말로. 제가 어제 저녁으로 먹었던 컵밥인데요. 다육이가 이런 데서도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아까 지금 이야기했죠.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이 없으니까 배수층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네. 뭐죠? 코코치. 그렇지. 네. 거기 또 마사를 깔아도 되고. 그렇지. 네. 또 펄라이트로 깔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배수 구멍이 없어도 여기도 충분히 쓸 수 그죠? 있는 근데 거예요? 이런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송곳으로도 충분히 구멍이 나지니까 배수층을 만들면 더 좋고. 만들면 더 좋고. 그럼요. 근데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장님. 무엇일까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친구인데요. 준비한 거 준비 다 했어. 이것도 제가 어제 저녁으로 먹었던 김통입니다. 맞아. 이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진짜요? 그럼요. 이것도 얇아서 구멍이 나죠. 속옷으로 뚫으면 좋겠지만 안 뚫어도 코코칩이나 마사나 펄라이트를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네. 올리면 되겠습니다. 흙을 이렇게 딱 넣으면 네, 되구나. 네. 이렇게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일회용품을 화분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식물에게 양보하세요. 자신감 넘치는 손길로 완성해가는 다육아트. 꽤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죠? 다육식물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만큼 취향대로, 개성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도 그 매력 꼭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다육아트를 마치면 누릴 수 있는 달인의 특급 서비스. 바로 차 한 잔의 여유입니다. 이렇게 다육아트 하면서 힐링도 하고 사장님이 직접 타주신 유자차도 마시니 정말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다육식물 잘 관심 가지셔서 잘 키우셨으면 좋겠구만요. 네, 꼭 그럴게요. 네. 여러분들도 좋은 취미 어디 없나 찾고 계신다면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는 다육 식물 키우기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전통시장의 정취가 물씬. 정이 모락모락 인심까지 넉넉합니다. 여기는 경북 봉화의 자랑 억지 춘향시장인데요. 사람들 인정 많고 막 퍼주고 물건 사고 돈 주는 재미. 오면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소소한 이벤트는 물론이고요. 새로운 먹을거리까지 완비. 우리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가도 즐거운 억지 춘향시장으로 같이 놀러 가요. 시장 안 깊숙이 겨울이 찾아왔는데도 봉화 억지 춘향시장은 문전성시입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서도 오래 사랑받아온 시장이란 뜻인데요. 역사가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관과 춘향목 수송 때문에 상당히 번창한 시기를 80년대 중반까지도 겪었던 시장입니다. 지금은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을 통해서 주위의 관광 자원을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춘향이란 말이 생긴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춘향목과 관련된 얘긴데요. 품질 좋은 소나무를 실은 기차가 봉화 춘향역을 거쳐갔고 때문에 억지로라도 춘향을 들렀다고 해서 붙은 말이죠.
그 이름을 딴 억지 춘향시장. 최근 문화관광의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봉화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 호랑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랜드마크화해서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그 관광 자원과 저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결합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기념품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를 대표하는 명물들이 억지 춘향시장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 차관. 정겨운 시장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소소하게 스토리텔링을 입힌 시장의 변화를 도모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현판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오늘이 현판 제막식을 여는 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봉화 관내에 전통시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 시장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꺼져가는 전통시장에 불을 지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춘향시장이 억지로 와도 즐겁기만 한 시장이 되길 한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새 간판을 거는 건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이겠죠. 여기에 억지 춘향시장만의 신상 먹을거리도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호랑이빵. 봉화 지역은요, 청정 지역으로 이 인근에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 수목원에 진짜 방사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형상을 한 또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을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흑미가루와 표고로 만든 흑미쌀빵, 옥수수 알갱이를 넣은 옥수수 쌀빵, 홍국 쌀가루와 사과 그리고 크림치즈로 만든 홍국 쌀빵까지.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예, 뭐 옥수수 맛도 나고 약간 새콤하게 사과 맛도 향기도 나는 거고 좋네요. 골라 먹는 재미를 느꼈다면 이번에는 골라 잡는 재미입니다. 행운의 룰렛 돌리기. 과연 어떤 상품에 당첨될지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 좋지요. 알아주는 시장인데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에 물건 사고 돈 주는 재미. 먹고 먹거리도 있고 좋으니까 오죠. 싸고 좋고 사람들 인정 많고 막 퍼주고. 그렇게 현판 제막식이 끝난 오후, 남다른 흥정이 오고 가는 생생한 시장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내가 먹는 게 우리 마누라 이긴다니까. 마누라는 많아. 더 좋은 거 사주고. 말은 좀 거칠어도 애누리는 확실하게 이런 게 흥정의 맛이고 시장의 매력이겠죠? 직접 기르신 거 파시고 하니까 그래서 자주 오는 거예요. 여기 인심도 많고요. 물건도 많고 행사도 많이 하고 덤으로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시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먹거리도 많은 것 같고 활기차입니다. 매력이 넘친다는 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뜻. 억지 춘향시장이 달라지면서 터줏대감급 가게들도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시장 투어를 하신 분들 많고 하니 관광객들이 좀 더 오시면은 시장도 활성화되고 좋아지고 기대가 됩니다. 이곳 식당은 엄나무와 송이를 얹은 돌솥밥으로 유명한데요. 시장이 바뀌면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가게는 어떨까요? 억지 춘향시장에서 2대째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곳 역시 오랜 터전을 계속해서 지켜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관광이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또 이제 외시버선길이라는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잘 팔린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다시 옛날처럼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축소되는 시대에 감염병 재난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문화와 관광의 시장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억지 춘향시장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청량산이 가까워서 관광지를 두루두루 여행하기에도 좋은 코스죠.
외지인의 유입이라든지 어린이 가족 단위 고객을 유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잠재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쇠퇴해가는 억지 춘향 시장을 예전의 성수기 시장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과 흥이 넘치는 시장, 억지로 가더라도 희한하게 매력적인 시장. 달라진 봉화 억지 춘향시장에서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맛과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숲속도시 봉화 억지 춘향시장으로 백이지 나왔어. 나이도 왔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백이지.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저 나이도인데요, 뭐야? 아, 지금 2023년도예요. 그래요?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알았어요. 나 유혜정 맞고 딱 구하니까 뭐 오늘 펜싱인가 본데요? 펜싱 배우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백이지? 뭐 아니 언제 있었어? 나희도잖아 나희도. 네? 김태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인대요. 다행이다. 제가 이 펜싱을 배우러 와서 지금 엄청 설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민망하지만 운동신경이 정말 꽝입니다. 꽝. 운동신경은 저도 없습니다. 장난해요? 지금 선수와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펜싱은 운동신경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알라. 먼저 포인트. 잘했어요. 송사라. 네.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금메달. 자, 박상현! 금메달! 이거 잘했어. 제가 이 복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펜싱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고 오시면 됩니다. 쫙 있네. 네. 오, 이게 저를 위한 오늘의 펜싱복인가요?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오, 이렇게 입고 변신하고 올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주신 대로 입었는데 잘 입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때 좀 폼이 나나요? 나이도 같아요? 선생님, 저 이렇게 입긴 입었거든요. 괜히 막 이렇게 걸음 끌고 엉거주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장비가 더 있네요. 장갑이랑 마스크랑 칼을 또 착용하셔야 돼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머리 그렇죠. 이렇게 놓고. 턱을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요. 이 장면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안 보일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다 보이네요. 잘 보이죠? 감독님도 보이고, 예, 선생님도 보이고. 네. 근데 좀 가리니까 또 잘생겼다, 다들. 펜싱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들이 뭐가 있죠? 펜싱은 이제 에페, 플러레, 사브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저희가 배울 건 에페고요. 에페. 에페는 전신이 타겟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찌르는 족족 네. 그냥 그렇죠. 점수가 그리고 나요? 따로 뭐 룰 없이 먼저 찌르면 이기는 거예요. 에페는. 오. 그리고 플러레는 타겟이 몸통, 몸통이랑 목 부분 여기까지. 상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브로는 이제 타겟이 상체. 상체. 네, 팔까지, 팔이랑 머리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플러레 사브르는 같이 불이 들어와도 공격을 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아니면은 공격이 끝나고 상대방 칼을 방어해서 찌른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런 룰이 있습니다. 일단 인사는 다리를 이렇게 니은자로
오른발 잡으시면 오른발이 앞으로. 팔을 이렇게. 손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어텐션. 이게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어텐션. 네. 차렷. 그 인사를 샬롯이라고 해요. 샬롯? 샬롯 하면은 팔을 이 정도까지 들었다가 내려주면 됩니다. 앞발을 어깨 넓이만큼 앞으로 가줍니다. 네. 기반하세요. 조금 구부려 주세요. 허리는 펴시고, 허리는 펴시고. 앞에 시선은 여기 정면. 네, 그렇죠. 여기 정면. 네, 그렇죠. 너무 힘드는데요? 원래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거기서 엉덩이 이렇게 쭉 빼지 마시고, 그렇죠. 팔은 편하게. 이게 안 가려도 펜싱 준비해야 됩니다. 안 가려도. 네. 앞으로 전진하려면 앞발을 내고, 전진을 하셨으면 후진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후진은 아까랑 반대로 뒷발이 먼저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 뒷발 간 만큼 앞발로 밀어서 빠지고. 이건 그렇죠. 뭐예요? 이거를 롱빼라고 합니다. 롱빼. 롱빼. 네. 롱빼. 후진. 잠깐만 쉽시다. 네.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엉덩이 넣으시고. 그렇죠. 아, 너무 힘들어. 페이징 누가 쉽대? 누가 쉽다고 그러지? 쉬워요. 어렵다. 아니, 쉽다, 안 힘들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말은 세. 무릎이 바깥으로 나와야 그래요? 엉덩이가 들어가요. 바깥으로 나가면 들어가요? 네. 이게 안으로 계속 들어오시는데 네. 너무 힘들어. 네. 네,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얘를 앞으로 내주시면 엉덩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그렇죠. 네네네. 왜 웃어요? 진짜. 공격 자세는 뭐예요? 공격은 자, 안겨는 자세에서 팔을 뻗는 거를 아롱지브라라 그래요. 아롱지. 네, 아롱지브라. 네, 아롱지브라. 네, 팔을 뻗고 황투. 우와! 선생님, 한 5초 이상 멈춰주셔야지 카메라 감독 찍을 수 있어요. 5, 4, 3, 2, 1. 장난이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아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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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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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지브라. 아롱지브라. 황투. 한스. 네. 오, 빨리. 엉덩이 집어넣어야 돼. 나와야죠. 자세 나와야 들어가야죠. 무슨 소리 하세요, 그거. 나쁜 걸 가르쳤습니다, 제가. 와, 진짜 핏이 다르네요, 핏이. 펜싱 선수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께서 지금 도복을 갖추고 오셨다는 건 네. 정식 대결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네. 전기를 연결해야겠죠. 전기. 네. 이렇게. 그래서 아, 반대로. 그렇죠. 꽂으시고 안 빠지게 얘를 채워주시고. 아, 이렇게 채워주고. 네. 이 고리를 여기 보시면은 고리가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여기에 고리가 있고 왼손잡이는 반대쪽에 고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네. 이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끝에를. 네. 칼 끝을요? 네. 이걸 누르면은 저기 오! 불이 들어옵니다.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제가. 점수 득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빨간 불. 불. 네. 네, 오늘은 초록 파티가 될 거예요. 네. 그린라이트가 빵빵 터질 겁니다. 네. 기대하실 거예요. 네. 위. 알레. 그렇지. 상대. 이거. 와, 신경 좋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플 정도로 숨이 차요? 보통 엄청 힘들어하세요. 게임 뛰면은 이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네. 엄청 움직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예쁘신 분은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대결하신 거예요? 아, 이분은 네. 지금 현재 충북도청에서
앱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효주 선수. 직장인분들 이런 취미 생활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뭐 시합을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1,500명 이상이 일반인 선수들이 취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알레. 많은 분들이 펜싱을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펜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또 이제 예전에는 펜싱이 접하기가 또 어려운 운동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돼 있고 학원도 많이 생기고 했으니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이 펜싱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펜싱의 세계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바랜 추억으로 남은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과 재미 가득한 웹툰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른 세대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아이디어고 그 옛날을 다시 일깨워줘서 감사하고 나보다 내가 생각하면 훨씬 더 잘 표현됐어. 청년 작가와 어르신들의 특별한 프로젝트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어르신들과 청년 작가들이 함께 소통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그려낸 웹툰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19일 천안시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안 지역 어르신들과 청년 작가들이 함께 만든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의 개막식.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웹툰 주인공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청년, 그 세대를 뛰어넘은 웹툰 탄생 스토리를 함께 만나볼까요? 지난 9월 천안에 사는 5명의 어르신들과 한국 만화인 협동조합의 청년 작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년 작가들은 이를 웹툰으로 옮겼습니다. 두 세대가 오랜 시간 함께 소통하며 세상에 없는 특별한 컨텐츠를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 시의 어르신들과 MZ세대 작가가 만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 시절 어르신들도 직접 겪었던 전쟁 같은 시련이라든지 사랑, 인생의 깨달음까지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이런 그 청년 작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재능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전 세대 간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웹툰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5명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부스별로 만날 수 있는데요. 각각 20컷 이상의 웹툰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정말 오늘 아주 훌륭한 작품을 보면서 제 얘기라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얘기가 젊은 세대한테 전달되고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한 토막 한 토막 쌓아가는 삶이 바로 그 시니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이 자꾸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공개적으로다가 소통하는 영역이라면 내가 좀 내면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가 집중했던 생활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줄 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중학교를 설립하고 평생 지역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김남흥 어르신. 만화로 담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에 잠깁니다. 아우너 중학교 설립한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 후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이 가장 감동스럽게 지금 기억에 남아요. 제작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개막식 이후 작가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마련한 토크 콘서트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시나 이런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패를 해서 좌절에 빠진 그런 분들한테도 용기를 주고 또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MZ 전성시대를 좀 바꿔서 그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한번 배웠으면 어떨까.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 전성기 시절에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게 저한테도 참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으신 어르신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라서 제가 오히려 거기에 감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작품 활동이었어요. 어려웠던 시절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신문 배달을 통해 학비를 마련했던 최희강 어르신.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맞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갔던 어르신의 삶이 감동 가득한 웹툰에 담겨 있습니다. 자랑스런 남편이자 아버지의 삶을 웹툰으로 마주한 가족들. 말로만 듣던 그 시절의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만나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저도 엄청 행복했고 남편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 용기를 얻게 될 것 같고 더욱 행복한 이런 삶이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장면 하나랑 그때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앞으로 더 아빠처럼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엔 쑥스럽기만 했다는 최희강 어르신. 젊은 작가들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큰 활력이 됐는데요. 결과물까지 이렇게 멋지게 나와 흡족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작품이 더 잘 나와가지고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 110점 정도를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지역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는 MZ세대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를 문화로 꽃피웠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웹툰이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무도 시도 안 했던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제는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웹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청년 작가들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낸 웹툰 전시회.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는 27일까지 천안시청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행사를 잘 표현을 해줘서 너무 작가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가님들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오늘 전시는 그냥 간단한 웹툰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 역사책을 보려면 좀 따분하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좀 그런데 여기 짧은 시간 안에
천안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가족 동반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의 치열한 삶이 담긴 웹툰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웹툰에 담아낸 어르신들의 인생,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